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독구는 지체 없이 들어왔어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시골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딸을 하나 키워 도시로 시집 보내고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죠. 우리 독구는 덩치도 크고 많이도 먹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남은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독구의 먹성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독구에게 들어가는 사료값만 해도 엄청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독구는 산책을 좋아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다가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접어들면 저는 독구의 목줄을 풀어줍니다. 독구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에너지를 전부 쓰고 나서야 저에게 돌아옵니다. 그전에는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독구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동안 저는 저대로 산책을 즐깁니다. 봄에는 산딸기를 따기도 하고 가을에는 밤과 도토리를 줍습니다. 주워온 도토리로 도토리묵을 써서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언니들, 동생들과 나누곤 합니다. 사먹는 도토리묵보다는 훨씬 탱글거리는 맛이 있다며 다들 좋아합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며 외로움의 남자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독구를 하늘로 보낸 후 남자를 만나 밤을 보내도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죠. 독구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와 밤을 보내던 중 저는 그때 무의식적으로 그 남자를 독구야 하고 불렀다가 그 남자가 독구가 누구냐고 묻는 바람에 무안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남자는 덩치도 왜소하고 남자로서 매력도 별로 없었지만 10년을 넘게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원할 때면 언제든 저는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만나서 원하는 것은 전부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저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독구는 사실 4번째 애완견입니다. 지금부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독구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꽃다운 나이에 한 동네에 사는 남자와 정분이 나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혼인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뱄다는 사실이 저희 오라버니나 아버지에게 발각이라도 되는 날이면 저는 어떻게 될지 뻔한 일이었어요. 아기 아빠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저는 아기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아기 아빠가 저희 집에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청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남자도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변을 당해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저희 동네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도 아기 아빠가 변을 당한 그곳은 남아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용출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용이 나왔다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깊고 물속에는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곳이에요. 아기 아빠는 그곳에 왜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 용출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아기 아빠가 그렇게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가고 저는 임신한 채로 아기 아빠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아기 아빠는 3대 독자였고 손이 귀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아들이기를 바랬어요. 70년대에는 뱃속에 있는 아기 성별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낳고 보니 딸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너무도 실망하여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가보았지만 시부모님이 찾아와 다시 시부모님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죠. 그 시절 시골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집을 따로 내주었고 그곳에서 저는 딸과 둘이 살았습니다. 딸이 좀 크고 시간이 좀 여유로워지니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과부인 제가 자꾸 남자를 만나고 다니니 그 소문은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집에서 키우던 개를 한 마리 보내주었어요. 개를 키우며
외로움을 달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개가 바로 독구입니다. 그 개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비슷한 개를 또 키우고 또 키웠습니다. 이름은 모두 독구라고 지어 불렀습니다. 친정에서 보내준 개는 처음엔 강아지였습니다. 태어난 지 2달 정도 된 어미젖을 갖댄 새끼였어요. 독구의 어미는 제가 친정에 있을 때부터 키우던 개였기 때문에 저도 많이 예뻐하던 개였습니다. 독구의 어미는 엄청 큰 개였어요. 크기가 거의 송아지만 했죠. 덩치가 그렇게 컸지만 동네 아이들에게도 대를 까디집고 아양을 떨 만큼 사람을 좋아하는 순한 개였습니다. 독구는 제 어미를 닮았는지 순하디 순한 강아지였어요. 독구는 11월에 저희 집으로 왔고 저희 딸은 독구가 추울 것 같다며 집안에서 키우자고 했습니다. 독구는 무럭무럭 자라 딸아이의 키를 훌쩍 넘는 덩치를 몇 개월 만에 갖게 되었어요. 70년대에는 집에서 키우는 개를 묶어 놓지 않고 키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다 새끼를 베고 들어와서 새끼를 낳는 경우도 많았죠. 수컷인 경우에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씨를 뿌리고 다녔고 동네를 지나다 보면 꼬리가 붙어 있는 개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독구를 밖으로 나돌게 했던 이유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독구는 제 다리에 문지르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행동도 그렇지만 뛰어다니기를 좋아하는 독구가 좁은 집 안에만 있는 것이 안쓰러워 마당에 내놓으면 어느새 밖으로 뛰쳐나가 한참 밖을 돌아다니다 집에 들어왔어요. 어떤 때는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 집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은 딸과 함께 독구를 목욕을 시켜서 집 안으로 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날이 아니고서는 그냥 집 안으로 들여 함께 잤습니다. 그때는 위생 개념이 지금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독구가 제 어미만큼 덩치가 커지고 나서는 동네의 무법자로 군림했습니다. 독구의 순하디 순한 성격을 모르는 사람들은 독구를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네 꼬마아이에게도 가서 배를 까디집고 아양을 떠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독구를 참 많이 예뻐했습니다. 한여름날 딸이 학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저는 새벽에 밥을 차려놓고 동네 농사일을 나갔어요. 한여름에는 일꾼을 두어도 새벽부터 오전 시간까지 일을 시키고 쉬게 했다가 오후 4시 무렵부터 일을 또 시켜서 밤 9시까지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루 일당을 쳐주면 받아오는 것이었어요. 동네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품가 워낙 싸던 때였고 그걸 하지 않으면 시골 동네에서 딸과 둘이 살 수가 없었어요. 남의 집 일을 꾸준히 다니면 입에 풀칠을 하는 정도는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을 나갔다 들어와서 몸에 물을 끼얹고 낮잠을 청할 생각이었습니다. 몸에 물을 끼얹어 땀을 씻어내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독구가 집에 있더군요. 그 시간에는 독구가 한참 동네를 활보하고 다닐 시간이었습니다. 더위에 지쳐 수건으로 물기를 닦기도 귀찮아 대충 닦고 맨바닥에 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독구가 물기를 제거해 주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말았죠. 독구는 자기 보리를 금세 끝내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하나? 독구를 발로 차서 밀어냈어야 했나? 저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이 아빠보다 독구가 훨씬 더 강도가 높았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생각이 복잡해서 낮잠도 자지 못하고 다시 밭으로 일을 나갔습니다. 일을 하고 돌아오니 딸아이는 혼자 저녁을 먹고 독구를 베개 삼아 잠이 들어 있었어요. 독구는 딸이 깨지 않도록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세 그대로 머리만 들어 저를 바라보며 반겨주었습니다. 참 영리하고 착한 개였어요. 독구와 저는 틈만 나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이 많이 컸고 제가 한참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외로움에
몸서리를 치는 날이 많았는데 독구가 저의 외로움을 모두 해결해 주었어요. 독구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으로서 말도 잘 듣고 순하고 천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저의 외로움도 달래주는 역할을 참도 잘했습니다. 그 후 동네 사람들은 저에게 얼굴이 피었다며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묻기 일쑤였어요. 저는 거울론을 보는 제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느꼈지만 동네 사람들은 제 표정이 밝아진 것을 느꼈나 보죠. 저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독구가 제 옆에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딸이 학교에 가거나 밖에 나가 해가 질 무렵까지 동네 아이들과 노느라 집에 없을 때도 걱정이 되어 딸을 찾아 집을 나선 적도 많지만 독구는 제가 집에 들어올 무렵이 되면 마을 어귀에서 저를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구의 이런 행동이 참 자상하게 느껴졌어요. 독구는 매일같이 저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따뜻한 봄이 되니 독구는 하루에 몇 번씩 저에게 즐거움을 주었어요. 몇 년을 겪다 보니 독구는 봄마다 혈기가 왕성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여 년간 독구와 참도 즐거운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구는 이틀 정도 밥을 안 먹고 기운이 없어 보이더군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독구는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르신이 산에 갔다가 독구를 발견했다며 지게에 져서 데려다 주었어요. 빳빳하게 굳어있는 독구를 보고 저와 딸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도 더 막막한 느낌이었습니다. 옆집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독구를 데리고 산에 가서 좋은 자리에 묻어주었습니다. 독구를 보낸 슬픔의 한동안은 밥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또 시일이 지나니 잊혀져 가더라고요. 잊혀지니 또 외로움에 몸서리를 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남자를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 먼 동네에 사는 남자를 만났죠. 몇 명의 남자와 관계를 가져봤지만 뭔가 허전한 느낌은 늘 있었습니다. 독구는 저의 친구이자 가족이었고 저희 서방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독구와 비슷한 개를 데려다 키웠습니다. 하지만 독구처럼 저에게 즐거움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저 집에서 키우는 사랑스런 개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금까지 재혼은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딸은 혼기가 차서 시집을 보냈고 그 후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이 동네도 많이 바뀌었고 집에서 걸어가도 될 거리에 번화가가 있습니다. 독구와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키우고 있는 독구가 예전의 독구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독구처럼 하도록 유도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요즘은 큰 개도 집안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아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정신 나간 여자라고 욕을 하셔도 할 말 없겠어요. 누구에게도 터놓고 말하지 못했던 독구와의 이야기를 어디에라도 꼭 한번 풀어놓고 싶었습니다.